자, 이번 시간은 윤리학습 10번째 시간이죠. 유황과 이의 성리학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보고 오셨습니까? 네, 영상 보고 오셨다면 내용이 뭐였죠? 예, 그렇죠. 제목이 나오듯이 치킨 월드컵이었습니다. 치킨 월드컵. 치킨 월드컵. 닭들이 월드컵 합니까? 축구합니까? 그게 아니고 어떤 치킨이 최고의 치킨인지를 가리는 왕주왕전이었죠. 그 영상에서는 1등을 한 치킨이 이 상호명 말할 수 없지만 그 치킨이 1등을 했는데 뭐 개인적인 제 취향과는 좀 달랐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치킨을 선호합니까? 그죠? 예. 솔직히 32강부터 시작해 보면 알겠지만 장난 아닙니다. 이 치킨이 엄청 많아요. 종류가 엄청 많고 다양한데 진짜 치킨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치킨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원형 근본적인 원형의 치킨은 뭐였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뭐 약간 좀 솔직히 그런 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오랫동안 만들었던 그러니까 좀 장수했던 기업의 치킨이 아무래도 조금 어찌 보면 치킨의 원형이겠죠. 제가 솔직히 어릴 때는 치킨이라면 우리가 옛날에 뭐라 부르냐면 이걸 그냥 치킨이라 안 부르고 켄터키 치킨 이렇게 불렀어요. 켄터키. 그 원래 KFC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준말이죠. 그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켄터키는 어딥니까? 미국의 이제 주 이름이죠. 켄터키 주의 이름인데 근데 이 상호명 자체는 켄터키랑 관련이 없대요. KFC도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있어 보이게 그냥 시골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것 같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상관없는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래 가지고 왜 그 닭에다가 이렇게 염질 내가지고 튀김옷을 입혀가지고 기름에 바싹 튀긴 그런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치킨이 우리 어릴 때는 대부분 이 치킨이었죠. 이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양념치킨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양념치킨의 원조는 이제 그 처가 그쪽이죠, 그죠? 그래서 그게 나오면서 양념치킨이 유행하게 되고 또 그래서 양념치킨이 이제 대중화되면서 반반 치킨이 나오게 되고 반반 치킨이 나온 이후에 그다음 뭐좀 구운 치킨 숯불 양념 치킨 쌀로 만든 거 혹은 뭐 그 구운 치킨 그다음에 구울 때도 그냥 안 굽고 이제 그 에어로 구워야 되나 이런 약간 스타일의 치킨도 있고 아무튼 치킨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치킨의 원형은 그냥 이 옛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맞긴 한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얘가 그냥 무조건 답일까요? 얘가 그러면 진짜 치킨 월드 만약 이렇게 친다면 원조로 친다면 얘기했죠. 켄터키 치킨이겠는데 그럼 켄터키 치킨이 진짜 치킨의 왕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켄터키 치킨을 사랑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은 비록 켄터키 치킨을 안 좋아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수긍해야 되는 걸까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치킨의 정답이 있냐? 이거 굉장히 큰 문제죠. 그죠? 치킨의 정답이 있느냐? 진짜 이게 치킨의 원조다. 이것이 치킨의 본질이다. 이게 근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걸 따진다는 게 중요한 게 또 있다 쳤을 때 그걸 따진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런 문제인데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지금 선생님 뭐라고 말하시냐면 이번 이 주제의 큰 이 문제의식은 보편성이 중요하냐 다양성이 중요하냐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보편성이 중요하냐 다양성이 중요하냐. 자, 이 물음은 이전에 했던 이상이 중요하냐 현실이 중요하냐의 문제와도 많이 연결되어 있죠. 그죠? 보통 이제 보편이라는 말은 일종의 이상성을 얘기하고 있고 반면에 다양성은 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앞에 배웠던 주희 같은 경우 문제죠. 주희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우리가 배울 때 도덕적 인간이라 했을 때 도덕적 인간의 이상은 뭐였습니까? 일종의 리에 속했죠. 리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성은 기였죠. 그죠? 그래서 리를 중시하냐, 기를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이상성을 추구하는 것과 현실성을 추구하는 것이 크게 구분이 됐습니다. 성리학 자체는 이 리를 중시하죠. 솔직한 말로 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도덕적 인간의 이상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상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도덕적 인간이라면, 다 도덕성이 뛰어나다면은 굳이 이게 도덕적이다라고 그런 어떤 본질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아마. 굳이 하지 않아도 얘기 잘 되고 이미 잘 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도덕의 본질을 많이 잊고 살고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도덕의 본질을 외면하려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썩 도덕적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이 현실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도 그렇고 늘 인류에게는 하나의 문제의식으로 다가왔던 것이 우리가 실제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상적인 도덕을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리학에도 그런 고민이 들어있어요. 비록 우리의 현실은 이렇지만 이런 현실에 내재해 있는 근본 원리인 리를 찾아내고 그 리에 맞춰서 행동하자라는 게 성리학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이황과 이 역시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향은 비슷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당연히 어떤 본질적인 의미의 도덕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적인 도덕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그렇게 오직 이상이라든가 보편성만을 그렇게 주장창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 그와 더불어서 어떻게든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이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현실이라는 토대 위에서 쌓아갈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황과 이의 논쟁은 누가 뭐 그렇다고 해서 꼭 뭐 이황보다 이의가 낫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황이 했던 작업, 이황이 했던 이런 방향성이 충분히 가진 의미도 있고 또 이의가 가진 이런 방향성이 충분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문제로 내놨던 솔직히 치킨의 원조가 중요하냐, 치킨의 왕이 중요하냐, 마찬가지로 도덕이라는 것이 진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한번 따져봐야겠죠. 그죠? 한번 얘기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황과 이의의 관점은 차이가 나는데 뭐 이것이 확 이렇게 뭐 무조건 이렇다라고 밀어붙이긴 솔직히 좀 그래요. 이건 약간 좀 선생님의 개인적 사견과 억제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기 좀 편하기 때문이고 이해가 좀 더 쉽게 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좀 이걸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잠깐 얘기하자면 이황의 경우에는 주로 이상성에 주목합니다. 현실성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현실을 최대한 덜어내고 이상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보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속의 다양성, 즉 기적인 특징,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기라는 것 자체가 특징이 가지고 뭐겠습니까? 가변적인 거죠. 가변적인 거. 다양성의 원인이었죠. 그죠? 기라는 것은.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리라는 어떤 본질적인 불변의 어떤 특징에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좀 많이 주목하고 있고, 따라서 기보다는 역시나 리를 더 중시하게 되어 있고, 특히나 또 리와 기를 최대한 어떻게 분리적 관점에서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리기 동소, 뭐 불상리 불상접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리와 기는 항상 동시에 존재합니다. 동시동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현상을 봤을 때 리만 딱 볼 수도 없고 기만 딱 볼 수도 없습니다. 항상 리와 기가 동시에 작용해서 현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황은 최대한 기적인 부분들은 떨쳐내고 본질적인 리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현실의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순수하게 그 부분을 먼저 밝혀야지만이 이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황과 이는 이제 연대순으로 본다면 이황이 좀 더 앞선 시기의 사람입니다. 또 앞선 시기의 선배죠, 그죠? 이는 후배에 속하고 같은 시기 꼭 같이 붙어있지 않지만 꽤나 먼 시기를 두고 있지만 둘이 같이 동시에 살았던 시대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선후배 사이인데 이황이 살던 시대에는 먼저 도덕의 본질이 이렇다라는 걸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시대인 거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봐라, 이런 본질이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상은 이래 라고 얘기하고, 그럼 이제 이상을 당장 이렇게 바로 실현시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시행착오를 좀 겪게 되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도 중요한데 이상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밑을 바라봐야 돼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후임에 속하는 이는 이황의 작업을 이어받아서 본질, 중요하지, 그러니까 본질을 우리가 쫓아갈 건데 그러기 위해서 네 발부터 먼저 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저 멀리 이제
태양을 향해 쫓아갈 겁니다. 태양을 향해 뛰어갈 겁니다. 태양을 향해 쫓아갈 건데 태양만 보고 아마 쫓아가게 된다면 뭐 길에 있는 발에 치여서 돌에 치여서 아마 쓰러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돌에 치이지 않고 태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지면 태양이 아닌 땅을 바라볼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땅과 태양을 이제 적절히 같이 바라볼 때 오히려 현실성 있게 실현 가능하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이상과 더불어서 현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상과 더불어서 현실. 그래서 이 두 개의 비중을 어느 정도 조화롭게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본질과 더불어서 다양성. 치킨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덕목에다 더해서 다양한 어떤 특징의 특징을 담아내려고 한다는 거. 또 리도 중요하고 기도 중요하지만 역시나 리와 기는 항상 같이 있다는 사실에서 주목해가지고 리와 기의 이런 결합된 형태에서 더 주목한다는 거죠. 리 따로 기 따로 이렇게 분석적으로 다 하기보다는 리와 기의 동시적인 현상 그 자체를 통째로 보려고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포함의 관점이다. 그래서 리와 기를 따라 보는 게 아니고 하나의 어떤 포함된 영역 내에서 전체적인 틀 속에서 보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이황기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황은 앞전식의 사람들이 아무도 태양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태양의 중요성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저기 태양이 굉장히 중요해. 태양이 저기 있어라는 사실을 말해준 사람이죠. 그리고 이후에 학자들은 좋았어. 이제 태양을 알았으니까 태양에 가보자. 가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라고 해서 현실성을 염두에 두면서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황의 경우 학문적 완성도에선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우리나라 조선성리학의 어떤 선두주자로서 그 방향성을 밝혔던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얘기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지난 시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주희 성리학 설명하면서 크게 성과 정과 심이라는 요소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성과 정은 심의 일부조고죠. 그래서 심통성정, 심이 성과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성은 무엇이고 정은 무엇인가? 성은 본성이고 정은 감정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감정. 그래서 이 본성과 감정. 본성은 리이고 그러한 리에다가 뭐가 더해져서 리에다가 기가 더해져서 나타난 것이 뭡니까?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가 본성이고 그런 본성의 기라는 재료와 작용이 더해져서 감정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감정은 크게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사단과 칠정이라는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맹자가 말했던 겁니다. 맹자가 말했던 것으로서 사덕이라는 근원이 발생한 것이 사단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덕은 본성에 들어있는 리입니다. 본성에 들어있는 도덕의 이치 그 자체고 그 이치가 기가 더해지면서 여기다 기가 더해져가지고 나타난 것이 바로 뭡니까? 사단이라는 감정인 거죠. 기가 더해져가지고 감정. 자, 예를 드세요. 선생님이 인을 가지고 있어요. 인이라는 도덕적인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사랑의 어떤 본질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기라는 현상이 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을 봤다. 힘들어하는 친구를 봤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측은지심이라는 감정의 형태로 발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이라는 근원을 바탕으로 측은지심이라는 감정이 나왔어요. 당연히 인으로부터 측은지심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기라는 현상적인 작용이 있었기 때문이죠. 친구가 쓰러져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이런 작용이 나오는 거죠. 자, 측은지심이 뭔지에 대해서는 맹자에서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단은 그 자체로서 굉장히 도덕적인, 그 자체로 순선무악한 도덕적인 감정을 말합니다. 한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의 감정, 우리가 표현하는 모든 감정이라는 것이 도덕적인 감정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감정 중에는 아주 일반적인 감정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난주에 좋아하던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헤어져서 슬픕니다. 이게 헤어져서 슬픈 것을 도덕적으로 꼭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본능적인 걸까요? 약간 본능적인 문제 아닙니까? 혹은 뭐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못 먹었어. 약간 화가 나죠. 그죠? 치킨 시켜 먹으려 했는데 쿠폰 모아놨더니 동생이 다 시켜 먹어버렸어. 열받죠? 이런 거는 도덕적인 거랑 거리 멀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감정을 안 드러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 칠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희노애락인데 이 희노애락에서 락을 빼고 희노애구 애오욕이라는 네 가지 감정, 일곱 가지의 감정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곱 가지 감정은 어떤 특별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용이 아니고 형태입니다. 형태. 그 감정이 어떻게 해서 나타냈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일곱 가지 형태 중에 하나라는 거죠. 희는 뭐 잘 알다시피 즐거워하는 거고, 노는 분노하는 거고, 애는 구슬파를 했자. 여기서는 구는 욕구할 구자. 그 다음에 애는 여기서 또 애는 사랑할 애자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 뭐 증오하는 거고, 욕은 뭐 욕망하는 거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 감정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유에서 나타나는 건지,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하는 건지는 상관없고 형태만 말하는 게 칠정입니다. 그래서 이 칠정 자체는 그 감정의 내용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선가악한 입장입니다. 자, 반면에 이렇게 본다면 사단은 이 감정의 형태는 모르겠고 감정의 형태가 뭔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알고 있는 거죠. 내용이 뭐냐면 도덕적인 내용입니다. 도덕적인 이유로 나타난 감정이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 사단과 칠정은 옛날부터 사단은 맹자가 말했고 칠정은 자사가 쓴 중용에 나왔대요. 중용이라는 책에 나왔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완벽하게 결합이 돼서 같이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감정은 사단도 있고 칠정도 있는데 이 둘의 관계, 제일 중요한 게 사단과 칠정 이 둘의 관계가 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설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건 주희가 비록 유학을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집대성했다 하더라도 사단과 칠정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이 성정심이라는 이 구조 내에 들어오기만 했지 이 둘의 어떤 관계, 둘의 어떤 이 상대적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이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분명히 감정은 감정인데 도덕적인 감정인 사단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모든 감정의 형태 7가지인 희노애구 애호욕도 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 요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조선 성리학자들이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황과 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황이 각각 사단과 칠정의 어떤 이 관계를 설정하고자 해요. 자, 그러면 얘기 넘어봅시다. 자, 그래서 이황과 이의 사단 칠정은 크게 비교가 됩니다. 이황과 이의 사단 칠정은. 먼저 제일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할게요. 이황의 경우에는 사단과 칠정을 여기 보이죠? 분리해서 분류합니다. 분리해서 따로 띄어서 그러니까 사단 별개, 칠정 별개 전혀 다른 감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단은 말 그대로 아주 도덕적인 이유에서 도덕적 의미로 나온 감정이고 칠정은 도덕적인 이유는 하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나온 감정이다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의 경우에는 칠정이 사단이 포자 칠정 포사되면 뭐에 포함된다지 포함된다. 포함이란 뜻이죠. 포함. 그럼 무엇에 포함되냐? 사단이 칠정 안에 포함된다 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감정의 형태는 희노, 애구, 애호욕 일곱 가지 안에 다 포함됩니다. 형태 자체는. 그러면 분명히 아까 얘기했던 사단이라는 것도 비록 도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도덕적인 내용이든지 간에 감정의 형태만큼은 적어도 저 7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사단 중에 측은지심 같은 경우는 애 같은 감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희노, 애구, 애호욕 중에 애 같은 감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이황의 경우에는 사단은 진짜 도덕적인 내용이고 도덕적인 감정이고 그거는 희노, 애구, 애호욕이라는 이런 이 감정 유형 안에 넣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의 경우에는 사단이라는 것도 결국 희노, 애구, 애호욕이라는 7가지 감정의 형태를 가지고 나타난다. 일종의 그런 이 껍질을 입고 나타난다. 따라서 칠정이라는 전체적인 감정의 종류 내에 포함된다라는 입장이 이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황은 그래서 분리의 입장, 이는 포함의 입장이 되는 거죠. 무엇에 사단이 칠정에 포함된다. 그래서 칠정 포사단,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왜 그럼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 이황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순수한 도덕적인 이상을 중시합니다. 이상, 도덕의 보편적 본질 이런 것들을 지금 중시하기 때문에 이 도덕의 보편적인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 감정인 사단이
다른 어떤 일반적인 감정과 함께 섞여가지고 한 통속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따로 떼서 봐야 된다. 엄연히 다르게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만큼 이성의 순수성을 중시하는 거죠. 반면에 이의 경우에는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록 이 도덕적 감정이 특수한 감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감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적어도 측은 수호 사양 시비는 희노 애구 애오욕이라는 이 감정의 형태를 띠고 나타나기 때문에 포함으로 볼 수 있다는 식의 입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에는 또 분리되는 특징이 있는데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이황과 이 둘 다 이 사단과 칠정을 구조적으로도,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황과 이는 각각 사단과 칠정을 의미적으로 구분하거나 포함시키려 하고 있죠. 근데 그와 더불어서 구조적으로 발출하는 구조, 그 감정이 나타나는 구조적 측면에서도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또 차이가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이황의 경우에는 사단이 다름이 아니고 리가 발에서 나타나는 감정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발, 리가 발한 감정. 반면에 칠정은 기가 발한 경우의 감정이라. 기가 발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발하다는 말은 작동하다 혹은 드러나다라는 뜻이 되겠죠. 드러나다, 작용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단이라는 감정을 보면은 사단은 먼저 내 안에 본성에 있는 리가 먼저 작용합니다. 친구가 쓰러져 있네. 어쩌지? 이렇게 시작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사단 중에 있는 인이라는 리가 먼저 작용해서 인이 나아가니까 기는 무조건 따라가야겠죠. 리와 기는 항상 같이 있으니까 작용하기 위해서는 기가 따라야겠죠. 그래서 리가 먼저 드러나면 그거에 따라서 기가 따라가는 형태 됩니다. 그래서 리가 먼저 발하고 이후에, 여기 이자가 이죠. 여기서 이는 그 앞에 나오는 리가 아니고 이후라는 의미입니다. 이후. 리가 발한 이후에 기가 따르다. 숫자는 따를 숫자. 기가 리를 따라서 발생한 감정이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사단은 본성 속에 있는 리가 먼저 나와서 작용한 그런 감정이다. 반면에 칠정의 경우에는 뭐냐? 칠정은 기가 발했다. 기라는 것은 우리의 가변적인 특성들, 주로 이제 감정이나 욕구에서 많이 나타나죠. 욕구라는 감정에서 나타나는 감정이고, 다만 그런 욕구라는 감정이 먼저 나타났지만 그래도 때에 따라서는 리의 작용을 받기도 하는 거죠. 리의 어떤 이 의미를 따라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리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욕구가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리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아주 비겁하거나 사특한 어떤 사악한 감정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칠정의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은 좀 좋은 감정이라고, 대단히 좀 스페셜한 감정이라고 보기 힘든 거죠. 그냥 먹고 싶어서 먹고, 자고 싶어서 자고, 하고 싶어서 했는데 좀 운이 좋아서 도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칠정의 경우에는 도덕적인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것은 실제 순수한 어떤 리의 작용이 아니고 좀 개인적인 욕구와 함께 작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순수한 도덕적 감정이라고 보기 힘들고, 반면에 사단은 아주 내면에 깊이 있는 그 본성에 있는 리라는 도덕이 먼저 작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도덕적 감정이다. 그래서 따라서 둘을 분리해야 된다는 입장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의 경우에는 칠정이 사단에 포함된다 아닙니까? 그럼 칠정 자체가 아까 뭐였습니까? 칠정 자체는 무조건 기발이었죠. 기발. 안 그렇습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기발이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칠정에 포함되니까 칠정 전체가 기가 발해서 나타나는 감정인데 그 중에 일부인 사단만 리가 발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그죠? 전체인 칠정이 기발이기 때문에 사단은 별 수 없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기가 발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칠정이든 사단이든 간에 둘 다 기가 발해서 이후에 이가 타는 그런 형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칠정 중에 어떤 감정은 도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도덕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감정은 좀 비도덕적이기도 하죠. 그럼 도덕적인 감정은 따로 떼가지고 이건 별개의 감정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칠정 중에 선한 감정인데 다른 감정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의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구조적으로는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죠? 칠정 전체가 기발이니까 사단도 기가 발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심플하죠. 그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얘기 해야겠죠. 앞으로 돌아와서. 이황의 경우에는 한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여기 뭐가 문제 있습니까? 리발이라 돼 있죠. 리발. 자, 이 부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게 성리학의 기본 내용, 주희의 성리학을 보시면 리와 기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리와 기의 역할을. 그래서 리는 어디까지나 이 무위 혹은 무형 작용이 없다는 건 작용이 없다는 건 작용할 수가 없어요. 작용한다는 말을 쓸 수가 없고 반면에 유형 유위 작용하는 것은 철저하게 기의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주희 성리학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그 뼈대를 봤을 때 근본을 봤을 때는 이황의 입장은 굉장히 억제가 있죠. 리가 바란다고 있습니다. 리가 바란다는 말은 뭡니까? 작용을 인정하는 거죠. 작용을 인정하는 거. 작용했단 말이에요. 작용했다. 적여놨죠. 작용한다고. 그러면은 이 주희 성리학에서는 리는 철저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이 이황은 반대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당시에 많은 학자들로부터 비판받게 됩니다. 이황의 이 입장은 거죠.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당대 최고의 학자이긴 했지만은 너무 억제가 있다는 거죠. 성리학에서 분명히 엄연히 이황이는 다르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황이 그것을 조금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귀귀천과 이귀호발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귀귀천, 이 귀는 귀하다는 뜻이죠. 귀하다. 그래서 천은 천하다.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 즉 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가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입장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럼 우월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기가 할 수 있는 걸 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잘났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기 둘 다 작용한다. 리기가 둘 다 작용할 수 있다. 리도 작용하고 기도 작용한다는 걸 얘기하는데 이 리기 둘 다 작용한다는 걸 조금 어려운 말로 리기 호발설. 호자는 상호 호자 서로서로라는 뜻이고 발은 아까 했던 작용한다는 뜻이죠. 리기 둘 다 서로서로 작용한다라는 게 이기 호발설입니다. 그래서 이황의 입장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요. 많은 욕을 먹지 못하고 한 젊은 사람이 용기를 내 가지고 하죠. 그 젊은 분이 이 편지를 통해서 이황에게 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황도 충분히 이제 자기의 논지를 펼쳐서 논쟁을 펼치기도 하죠. 그죠? 사안칠정 논쟁은 그래서 조선성리학에서 굉장히 큰 획을 그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인은 역시나 이황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이와 기의 역할은 엄연히 분리된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리기지묘라는 걸 주장합니다. 리기지묘. 리와 기는 상호성을 지니는 거죠. 상호성. 그래서 리가 할 수 있는 건 기가 할 수 없고 기가 할 수 있는 건 리는 할 수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둘은 각자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다만 이 각자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둘이 상호작용을 해야지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리기지묘라는 말 자체는 리와 기의 지자는 뭐뭐의 뜻이죠. 뭐뭐의 리와 기의 묘합이란 말 자체가 둘의 조화를 얘기합니다. 조화. 반드시 모든 현상은 리와 기의 조화로만 나타나는 거지 리가 바라고 기가 바라고 이렇게 각자 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는 할 수 없어야지만이 혹은 기는 할 수 있는 걸 리는 할 수 없어야지만이 둘이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상호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리통기구라는 표현이죠. 리통기구. 리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즉 리는 사물의 보편성을 기는 사물의 특수성을 만들어낸다. 즉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를 다시 또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리통기구입니다. 따라서 바란다는 말은 누구에만 해당된다? 기에게만 해당된다. 따라서 기가 바라고 이가 타는 기가 바라야 이가 타는 하나의 길밖에 없다. 1도 원웨이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이입니다. 네,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본다면 이황의 경우에는 리를 중시하고 리의 중요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칫 조금은 어거지겠지만 리가 작용한다라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단을 리가 바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이의 경우에는 아무리 그래도 리가 할 일이 있고 기가 할 일이 있다. 기가 할 수 있는 걸 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리기의 상호작용성에 주목하고 따라서 바라는 것 오직 기밖에 없고 따라서 칠정이든 사단이든 둘 다
기가 바라는 것이다 라는 구조적 설명을 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서 나아가서 2황과 2의 수양론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황의 경우에는 조금은 내면적 도덕성의 보존, 그러니까 일단 리라는 것이 중요하니까 리의 보존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경이라는 걸 주목해요. 경이라는 거 아까 전에 뭐 거경 얘기했던 그 경자 비슷한데 뭔가 경건함을 어떤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주요 핵심 내용으로는 주의무족, 정제엄숙, 상성성 등이 있습니다. 요건 한번 교과서를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반면에 2의 경우에는 리도 있지만 리에 더불어서 기적인 특징을 많이 본다 그랬죠. 아까 말했듯이 리와 기를 동시에 보기 때문에. 그래서 바뀌게 될 건 리는 리는 불변함이니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수양을 한다면, 즉 마음을 갖고 난다면 당연히 바꿀 수 있는 것에 주목해야겠죠. 따라서 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기에. 따라서 능동적인 기질의 변화에 주목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기질, 그래서 기질을 교정 바로잡는 뜻이죠. 기질을 바로잡는다. 기질이라는 게 기입니다. 기를 바로잡는 데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고, 비록 경을 중시하지만 경을 실천을 하지만 나아가서 성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 성을 강조하고, 성이라는 건 제가 뭔가 도덕적인 완성성에 주목하는 거죠. 그죠? 진실성 이런 거에 주목하는 겁니다. 다음 나아가서 현실적인 걸 중시해요. 현실적인 거. 그래서 현실적인 걸 중시하다 보니까 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그죠? 기라는 현실에 주목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개혁에 주목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의 도덕성도 키워야겠지만 사회적인 개혁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정치적인 혹은 물리적인 개혁이 있지 않다면은, 물질적인 개혁이 있지 않다면은 힘들다라는 얘기 많이 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해 이런 입장은 현실적 개혁을 중시하는 실학학파의 사상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유황은 우리가 쫓아야 될 태양에 대해 주목한 사람이고, 이는 그런 태양을 향해 나아가되 우리가 딛고 있는 현실, 즉 이 지면 땅을 같이 보길 바라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태양을 향해 나아가더라도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은 땅 위죠. 그죠? 땅에 주목한 사람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죠? 이황과 이 조선성리학. 어찌 보면 성리학이란 것 자체가 어려웠는데 거기다 심지어 한 단계 더 심화시켜서, 그러니까 옛날에 뭐 수원 수투 있듯이 주의 성리학이 성리학 1이었다면 이제 조선 성리학은 성리학 2좀 되겠죠. 심화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내용 어려웠는데 여러분들 뭐 강의가 한 번으로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두 번 정도 더 본다던가 또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면서 한 번 더 연구하는 그런 자세를 지녔으면 좋겠어요. 자, 과제는 이렇습니다. 아까 리와 기 이런 식의 설명을 했는데 그걸 바탕으로 치킨, 아까 우리가 맨 처음 얘기했던 치킨이 가지는 보편성 그리고 혹은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리와 기로서 한번 설명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과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